국장은 버리고 다 미장으로 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장은 쓸모가 없다. 다 쓸모가 없다고는 일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면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종목들을 차트로 보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유튜버 부자아빠 정재호입니다. 40년 동안 주식 투자를 5번 깡통 나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개인 투자에게 주식은 어려운 거다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에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다. 돈 못 가져가요. 예를 들어 지금 장이 좋아서 미국장에 가서 돈을 좀 땄다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자만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중국에서 돈을 땄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배가 망신됐잖아요.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세의 원리, 오르고 내림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가진 돈을 다 잃게 돼 있으니까 오늘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부자아빠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추천도서 이런 것들, 또 이번 장에 또 핫한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좋은데요. 문제는 너무나 많이 인기 있고, 자, 미국 주식도 인기 있을 때 조정받았거든. 테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인기가 붙으면 조정이 오는 거예요. 모든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나중에 후유증이 많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것도 400불에서 100불까지 조정받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점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 중국에서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까? 그때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시세의 원리는 결국 대중들이 몰려서 이제 갈 때가 다 됐다는 걸 알려주고 바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올라갔을 때 또 많이 빠졌을 때 다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심리. 그게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다 바닥과 천정은 마음에 있다는 거. 이러면서 마음 수련이 중요합니다. 2007년에는 브릭스 펀드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 몰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봉주루 차이나가 아주 전 국민이 은행만 가서 전부 봉주루 차이나 들어가지고 중국 펀드에 엄청 많이 들었고 브릭스 펀드에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룰루랄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펀드에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죠.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장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몰빵하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융자 받아 갖고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블이 났을 때는 현금만 가지고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CEO들이 5,300만 원어치만 달러어치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난번에 테슬라 얼른 머스크가 매도하고 2001년에 매도하고 2002년에 폭락했거든요. 결국 대주주가 판다는 것은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니까 이런 거는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시세의 비밀. 일본의 그 수백 년 전에 썼던 일본의 그 쌀 시세의 비밀을 써놓은 책이 주식 시세의 비밀인데요. 이 책에 보면 만이면 만인이 낙관하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저번에 테슬라에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도 적용해보면 맞겠죠. 만인이 배터리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배터리를 매수했던 분들이 다 폭락했죠. 그러니까 많이 낙관적이면, 자, 그래서 상투권에 갖고 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배터리 많이 떨어지니까 걱정스럽죠. 카카오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걱정스럽죠. 카카오도 17만 원 갈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만이면 만인이 낙관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공부가 바로 시세의 비밀이니까 시세의 비밀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안 봅니다. 한국 주식 역대급 대박장이 펼쳐진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은 버리고 다 미장으로 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장은 쓸모가 없다. 다 쓸모가 없다고는 일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면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차트로 보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 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 K방산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죠. K푸드죠. LI넥스원, K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이 없다고요?
후속주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지금 제가 여기 다 가져왔어요. 자, 삼양식품 차트를 보셔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로닉도 보니까 이게 10배 이상 올랐어요. 10배가 뭡니까? 20배 올랐네요. 22년부터. 22년에 얘가 15,700원 했거든요. 지금 32만 원이에요. 한국에 장에 종목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로닉은 우량주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도 보면 20년에 14,000원 하던 거거든요. 지금 25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량주들이잖아요. 삼성 테키온 하던 종목에 이게 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은 이제 박수 돌파하는 거죠. 옛날에는 조선주의 대장이었는데 조선주들이 3, 4년치 일감을 다 받아놨다잖아요. 실적이 결국 말하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엔비디아도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주식들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아직 덜 오른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단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량주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써먹지 않은 섹터. 예를 들면 K푸드 써먹지 않은,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K푸드 같은 거 보면 말이 되는 게 미국에 지금 물가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 음식 한 그릇 사 먹는데 설렁탕이 뭐 3만 원 돈 한대잖아요. 그래서 라면 하나 사면 돈이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라면이 잘 팔리고 김밥이 잘 팔리고 배가 든든한 거죠. 지금 미국 사람들 서민들은 먹고 살기 너무 쉬워 물가금이 올라서. 그래서 K푸드가 맛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좀 거기에 잘 맞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K푸드, 그 다음에 K방산, 아까 얘기했죠. K푸드의 삼양식품, 또 그 다음에 사조대림 같은 거는 K김밥, 그죠? K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거. 그래서 조선에서는 원전, 조선 원전 신재생 주식도 있죠. 그죠? 한국 주식의 답답해도 이제부터 멋있는, 답답한 데가 바닥이야. 바닥은 답답해. 천정은 화려하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 우리 저 카카오 꼭대기에서 걱정이 있었어요? 배터리 걱정 없었잖아요, 꼭대기에서. 지금은 걱정스럽죠. K전력도 있죠, K전력. 현대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LS일렉트로닉, KVT도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제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중소형주는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많이 올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갑니다. 차트로 보면은 효성중공업, 이것도 전력 관련주죠. 이것도 보면은 2000년에 8,500원 한 게 지금 46만 9천 원이에요. 우리는 주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제조는 이제 K뷰티가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 보면은 17,000원, 2만원 돈 하던 게 지금 6만원 돈에 왔네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역시 뭐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잘 나가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K푸드에서는 삼양식품은 이렇게 잘 보면 엔비디아처럼 무섭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일렉트로닉 이런 거 굉장히 무섭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K푸드에서는 삼양식품, 빙그레, 사조대림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에서도 새로운 대장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많이 좀 쳐다보고 있는데 전에 인기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때 바보짓을 하고 있던 대주전자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SKC가 치고 나가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전자재래도 여기 차트 넣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직접 월봉과 일봉 차트를 쳐보시면서 공부하고 기업 분석이 중요해요. 과연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을 차트와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K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엔 정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40년 동안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거기다 많이 병을 베팅을 하고 묻어놨는데 그동안 바보지고 2인자 역할만 했던, 그러니까 방자 역할만 했던 하이닉스가 이번에 신고가를 내고 가면서 삼성전자는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뭔가 기업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의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안 사고 작년부터 하이닉스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뭔가 병들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병든 거 아니에요? 뭔가 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HBM 이런 것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좀 아주 누주하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뭔가를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LI 넥스원 이런 것도 보면은 15,000원짜리 22만 9천 원 같잖아요.
야, 여기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도 보면은 한 번 출발하면은 지금 15년 정도 막 올라왔거든요. 2007년 출발, 2008년 저 바닥 잡고 올라간 게 막 15년 정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도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싸다는 논리로 안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스를 돌파하고 가는 건 가는 거니까요. LI 넥스원 K방산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이제 누군 K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HBM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이닉스에 줘서 하이닉스가 지금 그쪽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주가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는 같이 봐야 되고 수익은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났죠. 아직은 가고 있으니까 쌍봉 쓰리봉 하면 이제 그때까지는 한번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조선에서는 조선해양이 원래 대장이었죠. 근데 현대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은 지주회사고요. 이 종목들 다 좋습니다. 예, 좋고 현대미포조선도 좋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아주 힘이 좋네요. 오늘 또 삼성중공업 심차게 치고 올라가던데 현대미포조선도 요즘에 보면 58,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게 9만원 돌파하고 나면 얼마 갈지 모르죠. 그 다음에 한전산업도 이게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도 7,000원대 대장이다고 사봤는데 역시 단숨에 더블 났고 이 더블 나고 나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하면 또 아마 다음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 매수 타이밍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매수 타이밍이 어려우니까 하나의 방법은 분할 매수하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움직임에 가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좋다 그러면 그 움직임의 상단과 하단이 있죠. 그래서 파란 거 나오는 날. 오늘 뉴스가 막 나죠. 막 시끄럽고 뻘거면 그건 한 단계 물러서고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양선 크게 나오면 달려들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날은. 그래서 좋다고 반단이 내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생각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튜브들의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는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시면서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 빨간 날이 아니라 파란 날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날 사시면 됩니다. 파랑을 사랑해야 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매도 타임은요 많은 사람이 좋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고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노래 전기차 노래 배터리 고점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차트도 아주 수익이 많이 났고요.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만인이면 만인이 열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또 유튜브에서 5만 가지 제목이 모두 배터리였잖아요. 배터리 라이브 하는 데 가면 몇만 명씩 있었거든요. 배터리 강의할 때 몇만 명씩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방송 하는 데 가서 인원수가 많으면 그거는 과열권에 온 겁니다. 조회수를 보면 말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다. 그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카카오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테슬라 때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조회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조회수 많은 거 너무 좋아하다가는 엿된다 아주. 네. 아이고 이거 말을 못 하겠네. 그냥 지긋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관적이면은 좋은 거야. 낙관적이면 조정하더라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주식들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비관적이지만도 그냥 가고 있는 종목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종목을 보면 40년 동안 계속 돈을 모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한여행도 꾸준히 우상향하니까 그냥 모아가면 됩니다. 워런 버핏은 장기 전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심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다. 좋은 주식은 그냥 우상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삼성화재 업종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화재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이게 40년 동안에 약 한 1000배 올라갔습니다. 1000배 올라갔는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 보면은 장기간 보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기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요. 아직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량한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이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들어가야 돼. 그때는 뉴스가 경제 위기가 온다고 모두 부정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단기적으로 대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대하면 시간은 적이 되고 단타 치면 적이 되는 거고 길게 대하면 시간이 우군이 된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량주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거는 월 10만 원씩 저축해도 40년은 12억이 되는 거니까 노후 자금은 충분한 거죠. 근데 로또 하듯이 주당 10만 원씩 로또 사다 생각하고 한 달에 한 40만 원씩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씩. 그러면은 10만 원씩만 매주 로또 샀다고 이런 우량주 사서 모으면요. 이거에 5배가 돼. 50억이 넘어가겠죠. 그죠? 노후 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로또 하시고 우량주를 사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신경을 쓰면 올라갔다가 팔고 떨어졌다가 팔고 하면 망하는 거야. 우량주와 어떻게 동행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여행도 보면 40년 쪽으로 어때요? 꾸준히 들랑달랑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종목은 소리가 없어.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개인 투자가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면 따라가는데 결국 그건 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 종목들도 보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눌림목은 이렇게 주가가 차트에 보면 쪽쪽 들어간 적이 있고 지수가 나쁠 때 뭐 지난번에 같이 코로나가 온다든지 2002년에 시장 조정할 때든지 이런 때가 다 기회죠.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 중에서 코스트코라고 우리 코스트코 그 매장에서 우리가 물건 많이 사다 먹잖아요. 거기 가보면 막 줄 서 있죠. 코스트코 주식이 이게 수십 년 중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굿드그레이트예요.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외국에 사더라도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사서 장기 보여야지. 그래서 이런 주식을 우리가 삼성화재나 유한양행 또 코스 같은 주식을 살 때는 이거를 주식이 사서 높으면 팔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회사에 주주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조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얘기를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고요.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갔다 와야지. 어디? 실패. 깡통. 비트코인도 그동안은 보면은 1등이 다 갔잖아요. 아까 삼성화재가 업종 대표주란 말이에요. 업종 1등이에요. 그러면 업종에서 30% 이상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30%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업종 대장이잖아요. 비트코인 1등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거는 조정을 해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좋아하다가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가는 종목들을 변두리를 싸구려를 좋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들 지난번에 누나 사태일 때 어떻게 됐어요? 폭락 나와가지고 다 망해버렸죠.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변두리 싸구려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특히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다른 점은 주식은 배당을 주잖아요.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은 돈을 벌질 못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테크의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은 집세라도 나오지. 비트코인은 집세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ETF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안정적인지 모르는데 그만큼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ETF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다 인정해 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장주에 관심을 갖는 건 좋겠지만 그 좋은 가치주보다는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